네, 반갑습니다. 마음호수심리사무소의 김진겸 소장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질문이나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강박증을 겪는 분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몇 가지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강박증을 이해하고 다루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염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잔인한 상상이나 강박사고가 들어올 때 드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 들린 알람이라는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했는데도 이런 감정이 안 따라올 때 그 답답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들은 사실은 한 개의 큰 원리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염이나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염 강박이 있으시면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닿았다면 분명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옮겨질 텐데 그러면 더러워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찝찝하게 느끼는 것도, 이 느낌도 현실적인 게 맞잖아. 이건 사실이니까 씻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보이지는 않더라도 오염된 건 확실하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감정 자체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더러워졌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더럽혀진 감정, 싫은 감정, 찝찝한 느낌,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이처럼 더럽고 혐오스러운 감정 자체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반응입니다. 현재 느끼고 있는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더 조심하면, 내가 더 피하고 더 씻으면 이 더러움을 막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디까지 가냐면 보이지도 않는 오염될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계속 추적하게 되고 상상하면서 더럽혀질 가능성만으로도 진짜 더러워진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뭘 만졌는지, 그것이 어디를 거쳐서 지금 내 몸에 닿았는지, 이런 것을 하루 종일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감정 자체는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도 같이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여러 가지 더러운 오염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공기 중에, 표면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라고 느끼는 순간 내 현실은 끝없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 강박을 다룰 때는 이러한 문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더러움 자체가 정말 싫을 수는 있다. 그 감정은 인정해도 된다. 하지만 모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이동과 더러움과 그 섞임까지 내가 예측하고 관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부분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감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감정은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그 감정으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제의 범위를 인정하고 그 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조금씩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출발점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박사고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을 해친다거나 잔인한 상상이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허용하라는 말은 듣지만 그것이 도저히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것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마치 그 끔찍한 내용을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것 같아서 더 무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허용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허용한다는 것은 생각의 내용에 동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공격하는 상상이 떠올랐을 때 그 공격하는 내용이 괜찮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허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쪽에 더 가깝습니다. 강박 증상으로서 내가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운 장면일지라도 충분히 자동으로 강박사고로서 떠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것 자체를 내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라는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현상 자체를 증상으로서 허용하는 겁니다. 강박은 보통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너 안에 이상한 면이 있기 때문이야. 이걸 허용하면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과 싸우고 부정하고 눌러버리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 생각은 더 중요해져 버리고 더 자주 떠오르게 되고 더 끈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이러한 끔찍한 장면이 우리의 뇌에 떠오를 수는 있다. 그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불안하다 보니까 더 뇌가 반응하는 현상일 뿐이다. 생각이 그럴 수 있음을 허용하자. 끔찍한 꿈을 꿀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증상일 뿐이니까 그럴 수 있다. 허용은 생각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증상으로서 떠오르는 현상을 굳이 억압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강박 증상임을 알아차리더라도 감정이 제어가 안 돼서 힘들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강박사고 자체가 왜곡이라는 것은 압니다. 인지적인 오류라는 것도 알고 이것이 잘못 울린 알람으로서 증상이라는 것도 압니다. 머리로는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강박 특유의 그 느낌, 불안함, 찝찝함, 이 죄책감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감정과 느낌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다시 공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 아직 덜 알아서 그렇다. 생각을 더 파고들어서 완벽하게 반박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또 강박 사고를 분석하고 또 근거를 따지고 또 비교하고 또 설명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정은 조금 좋아졌다 싶으면 또 다시 올라오고 다시 제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더 지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속도와 몸과 감정이 따라오는 속도는 항상 다릅니다. 강박 사고가 왜곡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오랫동안 뇌에 새겨져 있던 알람 시스템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알람이 잘못 울렸다라는 것을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과 잘못된 알람이 울리는 그 소란 속에서 버티는 힘이 생기는 것은 조금 다른 층위의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건 강박 사고가 만든 잘못 울린 알람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알아차리는 그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알람이 울릴 때 느껴지는 이 불안하고 찝찝하고 죄책감적인 이 감정을 당장 없애려 하기보다는 이것 자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품고 갈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강박 사고를 이해하는 것은 알람 장치의 구조를 배우는 것에 가깝고 감정을 수용하는 것은 알람이 울리더라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하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어떤 설명서를 100번 읽는다고 해서 사이렌 소리가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소리가 세상이 끝나서 나는 게 아니라 장치의 오작동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소리가 나는 상태에서도 조금씩 내 행동을 선택해보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조금씩 숨 쉴 틈이 더 생기는 거고요.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박을 없애야 한다는 집착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강박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느끼고 증상이 나타나는 나를 계속 문제시하는 거죠. 하지만 강박이 있든 없든 그것은 그냥 내 마음이 겪고 있는 하나의 상태일 뿐입니다. 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실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통째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목표를 조금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내 마음의 균형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강박을 완전히 없애는 데에만 꽂혀서 집착을 하듯이 강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증상이 있더라도 그 증상이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 증상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가는 것, 이러한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건강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없애려고 싸우는 대신에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내 책임으로 끌어오지 말고 내가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만 성실하게 머무르는 것, 그리고 떠오르는 끔찍한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그 생각에 내 인생을 얼마나 내어주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 이러한 방향 전환이 강박증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공감하시고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박증 온라인 강의를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